MZ 세대의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이들은 1대 36년, 3대 108년의 3대 계승의 막바지 세대라는 이점과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1세대 기계식은 육생양,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뼈골을 아끼지 않아 갖고 우리의 그 육생 문명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근데 이대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원대한 꿈과 원대한 포부를 가졌어요. 아날로그 세대라고 그러죠. 그 아날로그 세대에 큰 장점이 하는데 이들은 낭만을 알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러했겠지라고 했겠지만 시대는 세대를 만들고 그 세대가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시대가. 그래 그 시대에는 무전여행이라는 것도 했었고 전부 다 없다 보니까 없음이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1세대 기계식의 그 학구야. 자기 자식 하나만큼은 반드시 공부시켜 놓겠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보통 내 식구는 식구도 아니에요. 5형제, 7형제, 8형제. 그 형제들을 뼈 빠지게 공부시킨 게 기계식 세대고, 물론 거기에서 장남이 제일 우선주의였고, 그 다음에 가장 희생을 많이 했던 그 세대가 여자의 세대인데, 그 여성도 누가 그 희생을 많이 했냐면 그 장녀예요. 동생들 다 부모 안 와갖고 공부를 다 가르쳤죠. 부모가 못하면 그 베이비 부모의 장녀라던가 또 특유에게 둘째, 넷째는 취급을 못 받았지. 첫째, 셋째가 좀 공부 좀 시켜주려고.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요. 그 남아선호 사상과 장남이 대를 이어간다고 모든 걸 장남에게 이렇게 그 맡겨서 손을 이어가는 유교적 권위주의적 사고가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자기의 꿈을 먹고 사는 세대고 또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해외 유학의 그 처음으로서 그 몸통권을 지나 가지권의 그 문화, 그 유학을 전부 받아들여 갖고 오늘날에 그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문명은, 물질 경제는 일대가 기계식이 기초를 세웠으면 이 기초의 토대 위에 선순환법을 이 이대가 해 나갔어야 됐어요. 이 아날로그들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근데 이 아날로그들이 육색량에 빠졌지. 일대가 그 건네준 물질에 물질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바람에 물질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정신적인 성장,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이 오늘날 이리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 3세대 민지 세대들이 그 선순환의 그 법도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그 1대가 주어진 육색량에 2대가 그 정신량을 부과시키기보다는 육색량만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양양상충, 양양상극이 일어났어요.
그래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얘기를 했고, 또 이때가 저는 통일의 원년이라 얘기를 했어요. 정신량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없고, 육성량을 위해 노력하는 그 무엇도 없고, 일대가 준비해 놓은 육생량에 그 2대가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마련을 해갖고 이 사회에 뿌려놨다라면 3세대들은 원망 안 합니다. 하지만 3세대들은 특이하게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고, 그래서 성향이 무지무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자식 필요 없어. 나만 편하면 돼. 응?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거든, 사회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진정 자식을 위해 그쪽 그 이상한 짓을 하고 표적을 내린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편하라고, 내 속편기 위해 너 왜 그랬느냐고 스트레스 받은 걸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3세대가 2세대에게 내리치는 회초리이자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무엇을 내려줬느냐. 정작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쏠림이 점점 시작이 됐다. 양극화를 만들어 놓고 흑수저 금수저 논리로 인해 갖고, 그래서 이거 나가는 게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그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중하층에서 태어난 그러한 3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요. 자포자기라는 것이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월급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월급을 그래 한 4, 500 받아. 1년에 연봉이 5천이야. 자,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 얼마나 저금할까요? 몇 년을 고생해서 저금을 해봤자 집 한 채 사지도 못하는, 또 어디 가서 인간 대우 하나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대우를 받을 때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데 그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3세대의 특이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지 이기적인 것 같죠. 왜 이기적인 성향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그들은 분명한 게 있어요. 3세대들은 분명히 우리 2세대에게 받으면 받은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2세대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요. 이 정세불안이고, 또 2024년 그 3세대 막바지로 가니까 대환란의 시대를 맞이를 했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세계 경제가 너무 힘들어. 돈은 연봉이 5천이요, 6천이요, 7천이요 하는데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그 도심지에 있는 화이트 칼라들이 점심값 아끼려고 뭐 CU 같은 데서 도시락 사 먹잖아. 자, 두 부부가 생활해, 자식 없이. 그래, 자식 없이 열심히 벌어 한 7, 8천 번다고 그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 그러면 둘이 어느 날인가 그 외식을 한번 한다고 해보셔요. 지금은 고기 조금만 먹어도 10만 원이 훌딱 넘어가.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쏠림, 양극화 현상으로 나가서 외식 한번 못해 보는 이 암울한 현실에 어찌 이
MZ세대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자식을 안 낳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국가에서 돈을 준대. 이 3세대의 특이 성향은 무조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대이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3세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세대인가? 선순환을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죠. 일대 기계식은 뿌리라고 한다면 2대 아날로그는 몸통이에요. 이 몸통에 나오는 게 가지 3대세죠. 이 몸통에서 어떤 영양분을 올려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더더욱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한 게 있어요.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게 뭐냐. 이 3세대는 2세대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먼저 줘봐라. 먼저 줘봐라. 우리는 없다. 먼저 주는 것만큼의 우리가 살아갖고 후에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중하 차원으로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산층이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중하층이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산층이 이롭지 않으면 중하층이 할 리가 없어. 뭐 가진 게 있나 힘이 있나 똘똘똘 뭉치자고 해도 그것 또한 힘들어. 왜 힘들어? 중하층은 목구멍이 부도청이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걸라. 그러면 개혁은 누가 일으켜야 돼요? 중산층이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 중산층은 누구야? 아날로그 기계식이야. 이제는 기계식이 거의 70 넘어 80으로 인해 갖고 대부분이 지금 요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하층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질 못하는데 중하층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겠습니까? 그게 3세대 민지 세대라는 얘기예요. 왜 그 세대가 흑수저, 금수저 이 논란에 왜 빠져 있겠어요? 왜 자꾸 아날로그 세대를 보면 반항아적인 행위를 왜 민지 세대가 하겠어요? 자기에게 준 게 없어요, 그 세대.